관련해가지고 지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폭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볼까요? 네,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지금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상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지사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표현을 하죠.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미 안희정의 친구, 안희정의 동지로 선거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예. 그래서 안희정의 지지자들, 현직 지사의 지지자들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과거에 당협위원장 시절에 자신의 내연녀를 부적절하게 공주시 비례대표, 비례 1번을 줘서 공천을 줬다. 예. 비례 1번이라면 사실상 당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될 자리에 자신의 확실한 내연녀를 자리에. 예. 공천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난감해졌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명백한 허위고 이거는 충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치졸한 정치 공작이다. 도를 넘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을 보면 이 폭로한 사람은 이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꽤 예. 가까이 지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진영으로 이제 좀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은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마 옮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폭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내연녀라고 지목한 공주시 비례대표는 지금 현재 공주시 의원입니다. 예. 공주시 의원이고요.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11년간 결혼했던 아내와 11년간 별거를 했고 내가 정치를 하면서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네. 아내가 자신을 떠났다. 11년간 별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별거 끝에 지난해 9월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만난 나와 곧 재혼할 사람이다. 예. 내연녀라고 표현된 분하고 이제 결혼할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내연녀라고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로 공천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둘 사이가 어땠는지는 둘만 아는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은 나는 이혼을 했고 예. 새롭게 만난 인연이고 곧 재혼을 할 거다.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미 다 얘기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사생활이 복잡하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제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저 밥 제대로 챙겨주시고 하는 그러한 혼자의 삶을 살면서 11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작년 9월 5일로 기억됩니다만 아내와 법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 삶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도 이제 휴식이 삶이 있는 제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 나머지 인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의견 중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사실은 이런 어떤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본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본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된 내역이 거의 뭐 마이너스 빚만 한 6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뭐 민주화 운동하고 선거 나가고 낙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예. 정치만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직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집에 어떤 생활비나 이런 걸 가져다 주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당선돼서 떳떳하게 직업을 가져가지고 다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실제 당선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이제 이혼한 이제 아내를 찾아가서 재결합을 하자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 힘들 때 그렇게 내가 떠났는데 어떻게 지금 의원되고 잘된 그 예. 사람과 내가 너와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은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시 가정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 문제 제기한 여러 가지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박수현 전 대변인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라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장문의 이제 문자를 기자들에게 이제 주변 당원들과 기자들에게 이제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연녀라고 지칭이 되었는데 내가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내연녀라 그런 관계가 성립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연녀를 공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지금 시의원으로 공천된 분은 그 공주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당직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고요. 국장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충분히 추천될 만한 인재였고, 또 당시 그 분위기가 여성 이제 당원이 추천될 상황에서 한 명 단수됐기 때문에 예.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명한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최경선 의원님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이 미투 폭로가 화제가 됐는데 글쎄 농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요즘 너무 엄숙하고 날카롭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사실은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적절하게 유도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농담으로서는 또 부적절한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폭로,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폭로가 임종석 실장이 기획한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농담을 던지고, 임종석 실장이 설마요 하면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자칫 이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면은 네. 서로 본인들은 농담으로 시작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기획된 미투 운동이라면은 그러면은 폭로한 사람들은 기획에 따라서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냐 이런 잘못된 또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빨리 농담이라고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하튼 홍준표 대표의 그 캐릭터상 이런 농담을 자주 던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예. 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가려서 하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께서 그 임종석 실장에게 마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일이 무슨 정치 공작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했다. 그러면 이 폭로를 했던 피해자는 정치 기획의 도구였다라는 얘기인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셨죠. 그걸 나중에도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합니까? 오찬 들어가기 전에 웨스탠딩으로 차 먹을 마시고 있을 때 대통령이 들어오시자마자 오찬장으로 이동했고, 대통령 들어오시기 전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의용 씨가 있을 때 조금 비서실장이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인사를 하면서 야 요즘 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종수 실장하고 조금 친하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임종수 실장이 옆 지역구인가요? 지역구가? 동대문하고? 옆 지역구라 그러면서 이렇게 친하게 얘기를 하나 아마 개인적으로 친한 농담을 하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둘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볼 때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별개로 지금 정치인들도 최대 화두가 어쨌거나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걸 농담이었다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담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사고방식이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인들은 politically correctness라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정치적으로 올바른의 기준은 뭐냐 하면 소수인종. 그리고 소수에 대한 공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소수에 대해서 될 수 있는 공격을 하면 그게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게 농담이었다 하면 부적절한 농담인 게 농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기획했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 그러면서 소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농담이 되는 거니까요. 예. 정치인은 저런 농담을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